안녕하세요, 패티신입니다. 오늘은 배달 해자 매장의 비밀 한번 알아볼게요. 배달 해자 매장 뭐냐면 정말 조건이 좋은 고객님들을 위한 그런 매장이에요. 보통 배달들은 배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주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을 수가 없어요. 다 비싸죠. 그런데 가끔 한식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굉장히 최소 주문 금액도 적은데 배달비도 안 받는, 혹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받는 그런 업장들이 가끔 있거든요. 진짜 여기는 어떻게 장사하는 거야? 일반적인 배달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앞도 뒤도 없이 여기는 정말 너무 좋은 사장이라고, 되게 해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달 해자 매장이 되는 방법에는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배달 사원을 직접 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달 대행료는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싸게는 3,5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사이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기 이전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400원까지 오르게 되죠. 바로 집 앞에 있는 그런 곳에 배달을 보낸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배달 사원을 쓰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배달 사원이 월급 260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고 주 6일을 일하게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요, 하루에 일당은 대략 1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요, 하루에 50건 정도의 배달을 쳐준다고 하면은 건당 배달료는 2,000원으로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배달 사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배달 사무실에 들어가서 배달 대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굳이 적은 돈 받으면서 직원으로 일하려고 할까요? 배달 대행 사무실과 직원으로 일하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많을 때 일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비가 오고 덥고 너무 주문이 몰려도 억지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싫어서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근무 노동 강도는 받아주질 않아요. 그냥 배달 자체를 안 하거나 엄청 천천히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를 기준한다면 하루에 35건? 많이 해봐야 40건? 40건 이상 한다면 진짜 좋은 사원이니까 월급 올려주셔야 됩니다. 배달 사원을 통해서 배달비를 낮추는 방법은 정말 예전 방법이에요. 이제는 없어진 전략. 두 번째, 본사에서 광합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낮게 책정하고 무료 배송을 해야지만 장사가 가능하다. 본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계산이 확실히 딱딱 떨어지는 사장님은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 못해. 시원하게 얘기하고 답변하고 거부할 수 있겠지만, 초보 창업자분들, 아무것도 장사를 모르시는 분들, 그래? 응, 그래, 알았어. 이게 그 말한 박리담회구나, 이런 얘기로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보통 이걸 잘 모르세요. 저는 햄버거 쪽에 있다 보니까 햄버거 쪽에는 맥사가 있습니다. 배송 기준이 10,000원에 무료 배송을 보내요. 이길 수가 없어요. 10,000원이라는 매출이 잡힐게요. 그 중에 10%는 이미 부가세예요. 그 다음에는 배민이나 요기요가 공짜로 장사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도 대략 10% 정도 잡는 게 적정해요. 배달 대행료, 아무리 집 앞에, 코앞에 가더라도 부가세를 빼더라도 4,000원, 3,500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또 35%예요. 앞서서 말한 것만 해도 이미 55%가 잡히면 나머지 45%에서 식자재비와 인건비와 임대료와 관리비와 이거 빼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남냐고요. 수익이 안 난단 말이죠. 절대 날 수가 없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내 브랜드로 식자재 코스트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내 마진율은 불과 5%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대형화예요, 대형화. 맥사 같은 경우 거점별로 엄청 큰 매장을 갖고 있어요. 해당 매장에서 당연히 홀 장사가 메인이 되고 있고요. 홀 장사를 위한 인원 배치라든지 관리비와 임대료가 다 책정이 돼요. 이미 홀 장사만으로 적정한 관리 유지비와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매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배달을 안 해도 나는 이게 장사가 되는데 배달은 곁다리. 그러니까 배달에는 임대료도 인건비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례해서 올라가는 식자재 비용과 배달 대행료, 세금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5%도 안 되는 마진율이 10에서 15%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대형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매장, 홀 식사, 포장, 그리고 배달, 이 3박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장에만 이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뿐일까요? 대형으로 하는 홀 매장 중에서 포장과 배달이 용이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해자 매장 소리 들으면서 배달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얘기가 달라졌어요. 무시무시한 이 코로나 덕분에 홀 장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홀 매출이 높고 배달 매출이 서브를 잡아주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홀 주문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달 매출이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비등비등한 매출 구조를 가져가게 돼요. 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조로 뛰게 된다면 홀에서는 정상 마진, 배달에서는 아주 적은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구조가 바뀌는 것만으로 전체 마진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해자 소리 들으면서 최소 주문 금액과 무료 배송으로 했었던 여러 회사들이 말이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사장님들, 배달과 홀을 같이 하더라도 배달에서는 인건비나 임대료를 적정히 할애하지 않아도 돼. 나는 공격적으로 장사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마진 구조를 채택하고 배달이 높던 홀 매출이 높던 수익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수익이 있어야 고객들한테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자 매장이 아니에요. 그 매장이 다른 경쟁자들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전략을 쓴 거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상적인 배달비와 정상적인 최소 주문을 가져갔던 업장은 되려 욕을 먹었었던 거예요. 배달비 받는다고 나쁜 매장 아니에요. 사장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 저희 배달하시는 사장님들 힘내라고 응원 리뷰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달 해자 매장의 비밀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정상 장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